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저는 원래 이래요. 학생 여러분, 욕은 나쁜 거고요. 반말은 나쁜 거예요. 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든지 말든지. 자, 역학적 혼잣말이었어요. 4페이지를 보실 거예요. 자, 펜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펜 놓고 그냥 여기만 보세요. 원래 여기 단원이 지금 2개의 단원이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 돌림 힘을 2주차로 뺄 거예요. 그리고 돌림 힘을 뺀 나머지 거를 수업을 해줄 거고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이게 돌림 힘이 너희 이제 처음 원래 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돌림 힘이 원래 고3 과정이었는데 너희 때 처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렵다기보다 약간 원론적인 부분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기본적인 걸 배워놓고 다음 시간에 돌림 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필기하지 말고 먼저 잘 보신 다음에 가도록 할게. 여기서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면 물리학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스칼라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벡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물투에 있는 내용이지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스칼라양은 크기만 표현해줘요. 얼만큼, 얼마니라고만 따지는 거. 예를 들게 시간을 생각해보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 적게 흘렀어 라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흘렀어, 왼쪽으로 흘렀어, 위로 흘렀어, 뒤로 흘렀어 라고 하지는 않죠. 시간은 온리 한쪽 방향으로만 거기만 가니까 굳이 방향을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크기만 표현해. 이런 걸 스칼라양이라고 얘기하고 벡터량은 크기에다가 플러스 방향까지도 함께 모두 다 표현해 줘야 돼요. 힘을 줬어. 힘을 세게 줬어. 약하게 줬어. 뭐 10N 줬어. 20N 줬어. 라고 할 때 오른쪽으로 줬는지 왼쪽으로 줬는지가 돼서 운동 방향과 같은 힘의 세기를 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 주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겠지. 그래서 방향도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표현되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이제 납득이 됐을 거야. 촬영해 놓을 테니까 다시 영상을 항상 얘기하지만 개념은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도 영상 찍어서 오늘 요즘 나 바빠. 오자마자 영상 찍기 바빠. 여기서 영상 찍고 혼자 혼자 저기 내 방에 앉아가지고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잖아. 뭐 이러고 있다. 내가 이 문제 못 풀겠니? 나 이거 풀 줄 알거든. 그리고 야 진짜 혼자 막 그래서 갑자기 쳐다봐 선생님들이. 왜냐면 저 사람 분명히 학생이 없는데 대낮에 혼자 막 이러고 있어. 나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자주 보고 자꾸 다독해줘야 돼. 3월 달에는 자꾸 다독해줘야 돼. 왜냐면 3월 달에 이 겨울방학 수업 스타일하고 3월 달 수업 스타일은 달라져요. 3월 달엔 개념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인지시켜 알려주는 거라면 이제 3월 달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성, 개념 앤드 문제 푸는 방향성을 다 같이 4월 달에 이제 교재가 나올 텐데 4월 달에 당황해하면 안 돼. 분명히 개념서라고 되어 있는데 죄다 빵꾸가 쳐져 있어. 빵꾸? 단락이 다 구멍이 그놈이겠지만 다 해서 자꾸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꾸 풀 수 있게끔 그러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주교재 테스트가 객관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숙제형 교재에는 테스트가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가 없어요. 꼭 다시 풀고 풀 수 있어 스킵하지 말고 풀었던 문제를 주관식으로 다시 그러면 주관식이나 서답형 대비도 되고 풀었던 거니까 심적 부담감이 물론 그 뒤에 바로 홈워크 숙제가 또 있어요. 그럼 그때 건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레벨을 근데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주세요. 아니면 조금 레벨 높여주세요. 아니면 조금 레벨을 낮춰주세요. 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게끔 또 교재를 또 프린트를 자꾸 제공해 줄 테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꾸 나한테 부탁하고 졸라야 돼.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스칼라양과 벡터량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꼭 1등급 맞기를 간곡하게 1등급 안 맞으면 잘라.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자 여기서 이동거리가 있고
이동거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변위라는 말이 나와요. 자, 눈으로 한번 보면 돼. 여기서 어떤 출발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슝 가서 여기를 10m를 갔다라고 하고 슝 하고 6m를 되돌아갔다라고 치자. 라고 했었을 때 이동거리는 그냥 크기, 얼만큼만 따져서 10m를 갔다가 6m를 돌아왔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 밑에다 쓸게요. 10m를 갔다가 6m를 돌아왔어요. 간 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볼게. 이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리. 어느 쪽이야? 어느 쪽? 방향적 개념. 출발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도착점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에 직선 거리만 잡는 거. 그래서 얘가 10m에서 빼기 6m를 해서 4m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갔어요. 10m를.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렇게만 했다면 이동거리하고 그 다음에 변위는 같을 수는 있겠지. 인정?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까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빠르기라는 말을 써볼게. 빠르기. 빠르다, 늦다 좀 유식한 말로 쓸게. V라고 써요. V라고 쓰고 쓰는데 이 빠르기는 시간당 거리를 물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 분모에 시간이 붙어요. 여기 분모에 시간이 붙어요. 그러면 얘가 V가 되어지는 건데 같을 때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면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속력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불러? 속도라고 해서 V, 여기서 화살 표시를 여기다 살짝 붙여준답니다. 너무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변이면 속도가 되어지는 거. 여기까지는 되어졌고요. 그러다가 여기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죄다 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보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여기서 위에다가 힘이라는 게 있어. 힘. 이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거든.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속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냐면 바로 힘의 유무. 힘이 있을 때와 없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와 힘이 없었을 때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힘이 있어. 잠깐 교재에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변화가 있어. 그래서 얘가 속도에 변화가 있어요 라는 거고 힘이 없으면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쓸게. 얘를 뭐라고 쓰냐면 속도가 변화인데 속도가 가변적이래. 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속도 변화가 없고 속도 값이 일정해 라고 해서 얘를 등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갈게. 얘는 공식으로 A, 가속도를 A라고 쓰는데 얘는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얘가 나중속도고 얘가 처음속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닌 거야.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 요점 정리, 교통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첫 번째가 힘의 유무가 들어갔다면 두 번째 패턴이 들어가야 돼.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그래서 이게 물리 선생님들 머리에는 이게 세팅되어 있어. 세팅돼서 문제를 요쪽 포커스로 내볼까? 요쪽 포커스로 내볼까? 요거 포커스로 내볼까? 라고 그 중에 뭘 선택하지? 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야 아직 세팅이 안 됐으니까 이것저것인 것 같아도 선생님 뇌에는 이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고 힘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운동 방향이
요렇게 간다라고 치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힘이 이렇게 움직여. 즉 둘의 방향이 일치해요. 그러면 가고 있는 쪽으로 힘 주는 거고, 이번에는 이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줄게요. 반대일 때. 선생님, 꼭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만 있나요? 옆으로 주거나 이렇게 주거나 다르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인 거는 물리 원 영역인 거고, 대각선이나 다른 쪽으로 주면 이건 물리 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해. 말하기가 좀 그래. 얘를 이렇게 속도가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속도가 감소해요.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까지 잡아줬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가속도나 등속도, 그 다음에 속도 증가나 감소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물론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문제 풀이할 때 보여주겠지만 공식으로 푸는 거, 그다음에 그래프로 푸는 거 두 가지인데, 표현은 첫 번째는 공식으로 푸는 게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그래프로 푸는 표현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식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우리 안다고 생각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진 않을 것 같아. F는 MA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갈게. 여기서 힘이 있어. 힘이 있어서 빨리 꺼내. 신경 나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비웃지 마. 얘가 안 무서운 줄 알 거 아니야. 다 했어? 빨리 꺼내봐. 첫날이니까 이렇게 여학생 대접해주는 거지. 첫날인데 뭐. 너도 첫날이 저렇게 여학생 같았어. 저 지금도 여학생이에요. 그치? 네. 됐어요? 네, 할게요. 힘이 있는데 속도 변화인 가속도예요. 요걸 조금 더 끌고 들어갈게. 힘이 있긴 있는데 힘이 일정하게 있어. 일상적인 용어로 일정하게 있으니까 가속도이긴 한데, 일정하다가 등자가 붙어서 여기서 등가속도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문제에서 장담컨대 얘하고 얘를 갖고 출제가 단언컨대 100%라는 말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나와. 꼭 나와. 안 나올 수 없어.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에 관련된 공식이 하나 나와요. 공식이 뭐냐면 요건 써주기만 할게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동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가 A가 S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이 공식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모르진 않는데 별로 이렇게 써먹기가 거슬리고, 아이들 문제 풀다 보면 이걸 자꾸 까먹어서 풀어. 그리고 이거보다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걸 많이 더 선호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요거는 그때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여기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를 볼게요. 자, 먼저 색깔펜으로 구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 파란색이 등속도일 때야.
등속도니까 시간이 아무리 변해도 속도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등속도는 가속도가 속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가 되어지겠지? 까지 됐어. 그런데 여기서 요 아이를 보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좀 잠깐 구해볼까? 기울기 어떻게 구하더라?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지. 즉 T분의 S네. 근데 T분의 S가 뭔데? 얘가 기울기야. 어딨어? 없네. 여기 속도는 T분의 S. 여기. 그럴 수도 있지. 비웃은 거야? 아니면 즐거워서 웃겨서 웃는 거야? 즐거워서. 비웃었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속도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때 어때? 속도가 일정해야 돼. 즉 뭐가 돼? 1차 함수가 빨간색으로 그리면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가자. 이번엔 등가속도. 등가속도라는 건 가속도가. 자, 근데 이쪽에서 볼게. 이쪽에서 기울기.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얘는 시간분의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얘가 가속도가 되어진 거네. 그런데 그게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1차 함수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얘가 1차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 됐어요. 그럴 때 얘가 지금 플러스 가속도다라고 했을 때 잠깐 여기를 그림을 살짝 바꿀게요. 시간일 때 여기서 등속도는 0이어야 되는데 얘가 가속도가 일정해. 플러스 가속도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가속도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이건 뭐야?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플러스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는 여기 있어요. 속도가 증가해, 속도가 감소해. 즉 여기서 얘가 플러스 가속도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가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말은 빨라진다, 느려진다 라고 할 때 부호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얘는 느려지게 되는 거고 빨라지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한 거야. 얘가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얘는 써먹을지 말지를 고민한다면 얘는 어디든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어디든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서 면적을 구해볼게요. 면적은 알겠지만 수학적으로 X축 곱하기 Y축이지. 살짝 얘를 변형해 볼게. S를 두고 시간을 좌변으로 넘기면 V 곱하기 T가 되죠. 그러면 X축이고 Y축이니까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지. 단위 시간당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당 늘어나니까 얘가 이렇게 얘는 2차 함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 함수로 바뀌는 거지. 적분을 한 거고 반대로 가면 미분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필기를 이쁘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진도를 또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